안녕하세요. 뉴스마켓에서 마켓 담당하고 있는 최리나입니다. 오늘 개장 전 헤드라인부터 먼저 살펴드리고자 해요. 오늘 개장 전에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상했었고 지금 시장은 사실 전문가들의 예상과 얼마나 맞아떨어지고 있고 또 얼마나 엇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드리고자 함인데요. 자, 개장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2,000 부근에서 조금 힘이 없고 2,000에 안착을 못 시키고 있는데 아마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었고요. 동시에 이번 주 19일과 20일 양일 동안 이어질 FOMC 회의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게 시장의 유동성, 돈의 힘으로 올랐는데 양쪽 완화 지금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죠. FOMC 3월달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조금은 신경 쓰인다라는 발언이 이제 이어졌었습니다. 자,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시장은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주말에 먼저 열렸었던 글로벌 증시 마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마이너스 잘못된 것 아닙니다. 이렇게 11거래 만에 결국 조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조금은 빨리 가야 되는 갈 길이 먼 S&P 500까지도 같이 조정받았는데요. 그래봤자 한 2포인트, 9포인트, 25포인트 많지 않습니다. 0. 많아봐야 3%까지만 빠졌었는데요. 지표가 조금 혼조 양상을 보였다고 하죠. 지금까지는 미국 쪽 지표가 나오면 일제히 개선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많았었는데 소비 심리 지표가 15개월 내 최저치, 산업 생산은 예상을 웃돌긴 했었습니다만 들쑥날쑥했다. 여기에 시장 일단 조정을 보였습니다. 유럽 쪽도 한번 가볼까요? 네, 유럽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독일, 영국, 프랑스라는 말을 써놓지 않고 다우, 나스닥, S&P 500 이렇게 적어놔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다들 조금씩 밀렸습니다. 약간 더 밀린 것 같은 인상도 있는데요. 이후 정상회의에 약간 실망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긴축에 대한 고삐를 조금 늦추면서 실업률을 조금 어떻게 재고를 해보자 이렇게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축에 대한 어떤 그 조금 줄이는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나왔다라는 이후 정상회담에 대한 실망감 아닌 실망감도 이 지수 하락에는 녹아져 있는 듯 보입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먼저 일본 니케이입니다. 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오늘 제법 많이 빠집니다. 2% 이상은 소위 급락이라는 형용사가 더 어울리는데요. 12,3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만 254포인트 내어주고 있고요. 물론 엔 약세가 조금은 주춤한 부분도 오늘 일본 증시 니케이 하락을 조금은 부추기고 있는 듯 보이고요. 파나소닉도 사실상 시가총액이 제법 되는데 오늘 파나소닉에서 사업 규모를 조금 줄인다. 특별히 IT 쪽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서 일본 니케이가 조금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LG전자는 반사익으로 오르고 있고요. 이번엔 중국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인대 폐마켓죠, 주말에. 네, 이번에는 이제 확실히 5세대 지도부가 꾸려졌는데요. 오늘 중국 상해도 같이 좀 빠집니다. 2260선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중국은 이제 2300선을 지키지 못한 다음에 2300은 완전히 이제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2200선 쳐지고 나서 쭉 힘이 없는데 안타까운 부분은요. 정협과 그다음에 이 전인대 이 두 가지가 양회라고 소위 불리는 조금은 기대를 해봄직한 그런 이벤트였는데 오히려 마지막 양회였던 전인대마저 지난 주말에 폐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모멘텀 하나 못 받고 흘러내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리커창 총리가 2020년까지 연 한 7.5% 정도 성장해야만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2배를 불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별로 이렇게 시장은 모멘텀으로 못 느끼는 것 같고요. 오히려 5세대 지도부가 확실하게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권력 이양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규제는 지금부터 본격화될 수 있다. 이런 조금은 안 좋은 분석도 중국 증시 하락에 일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우리 증시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안타깝지만 오늘 서론이 길었습니다. 코스피의 현재 흐름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로 좀 바꿔주시죠. 자, 코스피가요, 오늘 1970선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조금 하락폭을 줄이면서 1978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8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상승불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개장하면서 뚝 떨어졌었는데요. 분봉을 한번 보시죠. 자, 소위 이제 개장하면서 뚝 떨어진 것을 우리가 개파락이라고 합니다. 개장 초반 9시 구간. 맨 처음에 이 노란 산이 굉장히 낮은 곳에서 시작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쪽 부근에 1971선이라고 보이는데 그 이후에 1970선 한번 찍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1980선까지 회복하기도 했었다가 지금 결국 1980선 안착을 시키지 못하고 다시금 밀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굉장히 개장한 지 2시간 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개장 초반에 변동성이 또 컸었습니다. 지난주처럼요. 외국인이 파는군요. 11시 20분 개장한 지 2시간 반 만에 2천억 넘게 순매도는 가히 적은 폭이 아니고요. 물론 이 매물의 대부분은 삼성전자, 금요일처럼 집중되어 있습니다. 금요일날 외국인은 삼성전자만 4천억 이상 던졌다고 하죠. 개인들이 사고 기관은 일단 팔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저와 함께 외국인들의 지금 현재
선물의 수급을 좀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신 건 현물이고요. 자, 이것이 이제 선물의 수급인데요. 외국인이 지금 현물은 이렇게 팔고 있지만 선물을 한 3,000계약 가까이 사고 있습니다. 장중에 3,000계약 살짝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자 했는데 지금 곧바로 한번 보죠. 자, 이 부분이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자, 외국인입니다. 지난주, 이건 이제 오늘 상황이고, 지난주 화수목금해서 선물만 지금 2조가량을 던졌던 외국인인데 오늘 물론 선물은 이어서 계속 팝니다만 이건 이제 오늘 집계거든요. 하지만 선물을 오늘부터 다시 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쪽 부분의 매도가 이쪽에서 먼저 시작된 것을 감안해 볼 때 결자 해지라고, 자, 이쪽에서 다시 매수가 시작되면 이쪽에도 뭔가 며칠 뒤에 뭔가 빨간색 매수가 이제 사인이 뜨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쪽의 매매라도 뭔가 플러스가 좀 많이 잡히면 좋겠다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펌에서 오늘 개장 1시간이 주었던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먼저 코스피가 1980에서 확실히 지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1980에 대한 지지를 계속 말씀드렸고 단기 저점이 얼마까지 내려가는가 한번 체크해 봅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물론 오늘 좀 휘청하긴 했었습니다만 지금도 1980 부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차트를 잠깐 보시겠는데요. 자, 오늘 개파락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걸 이제 소위 전문용어로 개파락이라고 합니다. 점프하면서 아래쪽으로 이제 점프를 했죠. 자, 여기가 한 1980 라인 정도 되는데 이걸 깨버리고 오늘 1970선 뚝 떨어져서 출발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1980도 한번 회복을 했었고 지금도 1976선이라서 그래도 80 부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갔던 그 구간이 1980인데 오늘도 이제 딱 예상보다는 조금 빗나가긴 했지만 키프로스 변수 때문에 그래도 우리의 예상 범위, 이 믿을만한 1980 라인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 역시 오늘 선물을 얼마나 사는가. 오늘 조금 많이 사줘야 이게 추세적으로 약간 변화를 충분히 의미할 수 있는 시그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전문가들은요. 오늘 한 5,000계약 정도 사주면 딱 좋을 거라고 합니다. 현재는 3,000계약 정도 매수이긴 한데 아직까지 오전장이고 오후장 창창이 남아있으니까 잘 한번 매수 규모, 외국인들의 선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개장 초반에 흔들렸던 이유, 키플러스 이런 어려운 나라 이름 모르고 외국인들 선물 파생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심플한 이유로도 충분히 하락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낙폭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4%죠. 네, 오늘 그래봤자 146만 원 갔던 게 고작이고 시작하면서 3% 넘게 밀리면서 143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거래도 꽤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잠깐 차트를 보시죠. 자, 삼성전자가 조금 우려스럽고 시장을 짓누른다라는 이유는요. 시총 비중이 가장 큰 삼성전자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금요일날 거래가 제법 이런 과거 추이와 비교했을 때 많이 좀 실리면서 2.6%가 빠졌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녹색선인 이 60일 라인을 완전히 깼었거든요. 물론 이 정도 깬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올리면 빠른 회복과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버텨줄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오늘 삼성전자가 시작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아까 코스피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제 그나마 올린 것이 오늘 두 번째 라인인 파란 선 정도에서 이제 지지가 좀 나왔다는 것인데요. 개인들이 오늘 재밌는 거는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던지고 있는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술적으로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굉장히 좋은 신호도 있고 조금은 안 좋게 볼 수 있는 신호도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조금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시각에서요. 자,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5월, 3월에 지난 고점인 158만 원대 라인에서 한번 무너졌습니다. 이걸 소위 뭐라고 하죠? 쌍봉이라고 합니다. 봉우리가 두 개란 얘기고 김연아 선수도 얘기를 했던데 넘사벽입니다. 이게 이제 넘을 수 없는 벽이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일단 밀렸어요. 밀렸다는 거 어쨌든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그건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신호인데 쌍봉은. 하지만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요. 이 파란 선은 반드시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파란 선은 거의 지켜진 흐름. 여기서 한번 터치를 하고는 그 이후로 쭉 올랐다는 것이죠. 자, 오늘 뭡니까? 파란 선을 이렇게 터치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다시 쭉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배팅을 개인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다시 막히더라도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를 들어가는 모양인데 외국인들은 알 수 없게도 금요일날 막판에 많이 던져서 삼성전자를 밀어냈고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밀어내서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5거래일 만에 조금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앞서서 계속 올랐었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이어졌습니다만 550선은 지키고 있네요. 한 3포인트 정도만 아래쪽입니다. 그리고 장중에
상승 시도도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먼저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코스피는 한 번도 장중에 상승 전환한 적이 없습니다. 자, 코스닥은 그래요. 554선까지 가면서 플러스도 한 번씩 보여줬었고요. 3포인트가량 아래쪽이긴 한데 훨씬 더 코스피보다는 조금 견조하다 싶었지만 지금 사실은 코스피가 의외로 낙폭을 줄이면서 딱히 뭐 견조한 것도 아닙니다. 자, 지금 수급을 한번 보시죠. 자,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코스닥을 쳐다볼 수 있는 이유는 앞서서 계속 올랐던 코스닥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뭐 비슷하게 한 100억대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요. 자, 개인이 그만큼 비슷하게 또 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오전장에서는 수급이 이렇고요. 오후장에서는 개인이 팔고 기관과 외국인이 오히려 반대로 사면서 이렇게 코스닥이 오르기도 하는데 오늘도 역시 예외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코스닥에 대해서요. 자, 코스닥은 역시 과열 징후가 있습니다.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고요. 한쪽에서는 과열이 아니다. 이번에 코스닥은 반드시 600을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는 550인데요. 왜냐? 월봉상 굉장히 좀 무거운 매물대 550을 일단 지난주 후반에 뚫었었고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코스닥, 뭐 코스피가 안 되니까 도망가서 잠깐 투자하는 코스닥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중소형주의 패러다임적인 강세, 정부가 중소형주를 밀어주고 있고 대형주는 환율 때문에라도 이제 수익이 나기 조금 어려운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수급도 안 붙는 것이죠. 때문에 이제 코스닥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600선 레벨도 이제 점쳐지고 있는 것인데요. 어쨌거나 코스닥도 오늘 힘겨워는 합니다만 앞서 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여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환율이 오늘 좀 많이 오릅니다. 한 5원, 6원가량도 장중에 올랐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4원 이상만 오릅니다. 앞서 랠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환율이 지금 며칠째 오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앞서서 7일 연속이 아니라 7거래일. 지난주는 월화수목 금만 거래가 됐으니까 지난주 내내 5거래일 연속 올랐었고요. 지난주 목금에도 올랐었고 오늘까지 올라서 무려 9거래일째 원달러 환율이 오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와, 원달러 환율 내려가지고 우리가 수출주 어떡하나 막 했었는데 자동차주하고요. 요즘에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죠? 네, 1114원 정도입니다. 장중에 약간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왔었지만 일단 키프로스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안전자산인 달러를 살려고 하고 있고 미국 쪽 지표도 조금 주말에 흔들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그런 흐름이라서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가 또 금방 안착이 되지 않을까. 오늘 벌써 중반선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번 주 초반에 조금 관망했으면 저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전문가분들도 일단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요. 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오늘 선물 매수 규모가 소위 한 4,000계약, 5,000계약 정도까지 가는지 잘 보시고요. 코스피가 오늘 종가상 1980을 지켜주는지 여부도 상당히 향후 코스피 하락의 어떤 그 갭을 열어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 19일, 20일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지 이 정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은 지금 미국에서 푼 돈, 유럽에서 푼 돈, 일본에서 푼 돈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갑자기 덜 나온다던가 다 나왔던 돈이 들어간다던가 하는 얘기는 역시 무게감이 굉장히 크다 하겠고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얘기를 먼저 하고요. 세 번째 얘기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1분기 프리어닝 시즌이 이번 주부터요. 이제 3월달 거의 마지막 주가 됐잖아요. 1분기 실적에 대한 윤곽이 슬슬 종목별로 나올 때가 됐는데 때문에 오늘 약간 개별적으로 따로 논다는 인상을 받으실 겁니다. 왜인가 하니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이제 수렴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가는요. 그래서 내 종목의 실적이 내가 만약에 수출주나 혹은 수출주가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해외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 종목이라면 환율에 이제 피해를 좀 있는 그런 종목인지 환율에 오히려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는지 1분기 실적,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과 연계해서 한번 체크를 꼭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밤 글로벌 증시는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증시에서 지금 삼성전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 그 누구도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뱅가드 물량이 아니겠느냐, 갤럭시 S4 차익 실현 매물이 더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지만 다들 그런 거 아닐까라는 정도의 추정이지 왜 시작부터 오늘 크게 밀렸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외로 오늘 시장이 잘 버틴다 해도 1980에 지지를 받고 마친다 해도 오늘 밤 뉴욕이나 유럽에서 크게 망가지면 분명히 이유가 나올 겁니다. 뭐 어떻게 해서 IT 안 좋아, 그렇죠? 그 이유를 잘 보시고 오늘 지지받았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밤 뉴욕과 유럽 증시 분명히 약간 조정을 보일 텐데 조정폭과 조정 원인 보시고 내일 우리 시장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면서 대형주가 싸게 보이시더라도 조금은 참아주십시오. 과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코스닥도 잘 보셔야겠는데요. 코스닥은 미국 쪽 시장에는 구글과 연동된다고 합니다. 구글과 지금 연동성이 큰데 구글이 지금 21선에서 조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코스닥도 오늘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애리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뉴스인마켓입니다. 10대 그룹 상장사들이 올해 선임한 감사위원 3명 중 1명은 전직 장관이나 검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부 임직원이나 협력회사 관계자 출신도 다수여서 경영진에 대한 감시보다는 구색 맞추기나 로비용으로 이용되는 구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 집단 상장사 중 66개가 올해 초 주주총회를 통해 총 81명의 감사위원을 선임했거나 뽑을 예정입니다. 감사위원 출신 직업을 보면 교수가 3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금융재계 10명, 행정공무원 9명, 국세청 판사, 계열사 임직원, 검찰, 경찰 순이었습니다. 이 중 정부 고위관료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사법당국 등 권력기관 출신은 25명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습니다. 부채 허덕이는 지방 공기업들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습니다. 과거 부동산 경기 호황기에 공사채를 발행해 택지 개발에 나선 것이 미분양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유동성 부족에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전국 23개 지방 공기업이 작년 한 해 동안 발행한 지방 공사채는 총 10조 1,800억 원으로 전년 5조 5,500억 원 대비 83.4% 늘어났습니다. 지방 공기업들의 공사채 발행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차환 발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작년도 지방 공사채 발행 규모가 가장 컸던 지방 공기업은 서울특별시의 SH공사로 3조 9,98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 뒤는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순이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 신종 사기인 스미싱 피해자들은 경찰의 확인만 있으면 이동통신사와 결제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통 3사는 스미싱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결제 청구를 보류 취소하거나 이미 결제된 피해액을 돌려주는 피해 구제책을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스미싱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접수해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SK텔레콤의 고객센터나 지점 대리점에 제출하면 SK텔레콤은 결제사의 사실을 통보해 청구 보류 혹은 취소 절차를 밟습니다. 이미 사기 금액을 지불한 경우 이통사 접수 2주 이내, 또 청구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월말 청구서를 발급할 때까지를 피해 구제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KT와 LG텔레콤도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만 제출하면 청구서 발급 여부나 결제 여부를 떠나 모두 피해를 구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최근 5년간 예금은행의 가계대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금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2007년 12월 474조 940억 원에서 올해 1월 656조 2,43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07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38.4%나 늘어난 것입니다.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74%나 급증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인 27.5%에 2.7배나 웃돌았습니다. 기관별로는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132%나 급증했고 같은 기간 신협은 85.5%, 상호저축은행은 36.7%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SK텔레콤이 이달 말부터 지금보다 최대 4배 빠른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SK텔레콤은 오늘 서울역에 최대 1.3기가 bps 속도를 내는 기가 와이파이 망을 처음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전국 터미널과 주요 빌딩 등 데이터 트래픽 밀집 지역으로 기가 와이파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CJ 헬로비전이 자사의 LTE 고객이 초고속 유선 인터넷 서비스인 헬로넷과 인터넷 집전화 서비스 헬로폰을 함께 사용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결합 상품 헬로셋 모바일을 출시했습니다. 결합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헬로 LTE 기본료를 최대 5회선까지 10% 할인해주고 초고속 인터넷은 반값에 제공합니다. 인터넷 집전화는 100분간 무료 통화 혜택이 제공됩니다. 예금 금리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산업은행이 다이렉트 예금 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수시 입출금식 온라인 예금 상품인 다이렉트 하이어 카운트의 금리를
3.05%에서 2.5%로 대폭 낮췄습니다. 또한 하이정비 예금 금리도 기존 3.65%에서 3.4%로 인하했습니다. 인하된 금리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신한카드가 카드 부가 서비스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처럼 자유롭게 넣고 뺄 수 있는 상품인 큐브를 출시했습니다. 대형 할인점 등 생활 친화 서비스 9개 가운데 최대 5개에서 기본 5%를 할인받고 추가 요금을 내면 영화 등 최대 2개 항목에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필요에 따라 할인 혜택을 잇는 모든 서비스를 수시로 바꿔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3월 18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